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도 존재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암인데요. 이 암은 환자 수만 해도 100만 명이 넘고 또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인 만큼 예방에 힘쓰고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이 암보험과 함께 또 수술비를 실속 있고 알차게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갱신형 대 비갱신형 보험의 장단점까지 함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에 관련된 가장 핵심 정보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실속 있는 암보험 플랜과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한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보험, 암 진단비를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암 플랜 하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 우리가 암 다음으로 뇌와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대 질환을 포함한 수술비를 어떻게 하면 실속 있게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실손보험은 없어도 암보험은 한두 개쯤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두렵고 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너무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암보험만큼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암 종류, 암보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암보험들을 가입하신 걸 보면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주계약 밑으로 암이나 암진단비나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또는 수술특약 이런 식으로 해서 암 진단비를 구성하신 분도 계시고요. 손해보험으로 하게 되면 뭐 통합보험 해가지고 기본 상해사망 후유장애 끼고 실손보험 가입하시면서 또 암 진단비 같이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보통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우체국에 10년 갱신으로 종신토록 보장해준다 해서 갱신형으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또 손해보험에 뭐 20년, 30년 갱신형으로도 많이들 암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화된 암보험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암 보장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아니면 돌연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없죠. 왜? 암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암종신보험 보장 기간도 없습니다. 80세, 100세가 아닌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면서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암 진단비만큼 사망보험금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급이 되는 거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암 진단비를 먼저 주는 거고 내가 살아생전에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또 유족한테 나가는 이런 암종신보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죠. 반면 또 발병률은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도 크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발병률이 많이 늘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도 크게 가져가면 좋겠고 또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도 좀 크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 진단비를 크게 좋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암보험 하느냐? 왜 실손보험은 없어도 암보험만큼은 하나 둘 이상은 다 있느냐? 그만큼 큰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나 뇌나 심장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실제적으로 치료비는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신기술 치료에는 다 본인 부담금,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크게 구성을 하셔서 이 고가의 치료 기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이제 암 치료 의료기로는 가장 좋은 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대부분 사이버 나이프, 토모테라피, 로봇 수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다시 말하면 다빈치 수술이라고 해요. 자, 사이버 나이프나 이 토모테라피는 다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인데 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암 수술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 또 이제 어떤 암세포 침습이 좀 덜 됐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사이버 나이프나 토모테라피 치료를 많이 받으십니다. 집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주변의 어떤 조직에 어떤 신경세포에 이런 손상이 굉장히 적은 그리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그렇지만 고가의 비용이에요.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보험을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내가 수술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이런 고가의 치료 기계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도 그전에 많이 나왔죠. 로봇 시술. 이거는 내 몸에 로봇을 장착을 하는 거겠죠. 내 몸에 장착을 해서 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밖에서 조작을 하시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내 몸에 로봇을 장착하고 또 분리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전립선 암이라든가 이런 복부 피부암 이런 쪽에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중증 환자 등록이 돼서 치료비가 적게 든다 해도 이런 고가의 비용은 다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 진단비에 여유가 있어야 이런 발전된 신기술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일반암에서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의 보장은 계속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이런 고가의 치료기를 쓰려면 여유 있는 경제적인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보험사가 계속 유사암의 보장을 줄이고 있죠. 자, 유사암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가장 많이 진단받는 게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갑상선암이 예전에 12, 13년 전에 가입한 일반암 보험에서는 다 지급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발병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사암으로 빠졌어요. 갑상선암이. 그래서 유사암의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의 보장도 좀 크게 여유 있게 가져가고 또 유사암의 그다음에 뭘까요? 제자리암이죠. 제자리암. 이제 막 생긴 연기 상태입니다. 연기. 우리가 보통 암 진단 받게 되면 몇 기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연기예요. 연기인데 아직 뿌리도 내리기 직전에 암은 암인데 아직 뿌리도 내리기 직전에 바로 암입니다. 제자리암. 예전에는 상피내암이라고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유사암의 종류 하나가 바로 경계성 종양이죠. 악성인지 양성인지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를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암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암인데요. 피부암 중에서도 중대한 피부암은 일반암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 피부암, 단순 피부암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부에 육안으로도 조직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발병률은 높지만 의료기술,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사암의 보장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자, 암 진단 받고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을 했다.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생명보험에 있죠. 생명보험에. 그래서 여기는 암종신보험인데 한번 40세 남성으로 해서 한번 20년 납으로 해서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암 진단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 암종신. 자, 진단비가 3천만 원 들어갔죠. 암 진단비 3천만 원. 이 3천만 원 뭐예요? 암 진단 받으면 3천. 암 진단 받지 않고 만약에 사망을 했어. 그래도 3천이 나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암이냐 사망이냐 나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유사암, 갑상선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 유사암을 각각 600만 원씩 했습니다.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 20년 동안 20년 납으로 종신토록 보장에 월 8만 1,000원이죠. 월 8만 1,000원인데 이게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게 되면 원금이 2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죠?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반영을 해도 40세 남성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세 때만 가도 40년 후에 해지 환급금이 2,500, 2,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죠?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급금이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보통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순수형 가입하셨죠. 아니면 갱신형 가입하셨죠. 계속 보험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어도 100세 때는 환급금이 없는 순수형으로들 많이 가입하셨는데 이런 암종신보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급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건 생명보험의 암종신보험이고요. 자, 손해보험에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죠. 무해지 상품.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암보험 있죠. 자, 40세 남성 20년 납 똑같이 보장을 했지만 여기는 유사암의 보장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죠?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다 3천만 원이에요. 모든 암이 다 3천만 원씩 구성을 했을 때 자, 20년 납에 납입 원금 1,270만 원입니다. 무해지로 했을 때. 자, 80세 때 해지하게 되면 1,100만 원. 자, 뒤로 가면 갈수록 환급금이 없습니다. 자, 한 달 월 보험료가 5만 2천 원이에요.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뒤로 가면 환급금이 있는 암종신보험과 또 순수형으로 가입하시는 보험 이렇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일반형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자, 무해지가 아닌 일반형으로 가입했을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납입하시다가 3년, 5년, 10년 납입하시다가 경제적인 사유로 해지를 했다. 그럼 해지 환급금이 일부 조금씩 나오죠. 그게 바로 일반형, 표준형 보험인데요. 자, 월 보험료가 무해지보다 비싸죠. 그리고 유사암의 보장도 조금 더 적어졌습니다. 근데도 비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은 이렇게 암종신보험이 있고 또 무해지 상품이 있고 또 이렇게 일반형 그리고 또 갱신형 상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분도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암 진단비를 크게 여유 있게 가져가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자, 내가 암보험 그래도 내가 진단받으면 1억은 나와야 되지. 왜? 단절된 소득도 대체를 해야 되고 치료비도 신경술 치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암 진단받으면 한 1억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1억 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납이고요. 남자 30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보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망도 되고 암도 되는 둘 중에 하나 되는 암 종신보험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앞에 얘기했을 때처럼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600 같이 세팅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암 1억 플랜이니까. 자, 일반 생명보험의 암 종신으로 가져갔을 때 납입 원금이 1,540만 원입니다. 생명보험에 암종신으로 하게 되면 자, 30세 남성이 80세 때 해지했다 2,500 100세 때 해지했다 3천만 원 계속 늘죠. 한 달 보험료가 6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통 30세, 40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결혼해서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신 분도 있고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자산의 개념으로 진단비를 좀 올려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따로 종신보험 구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손해보험으로는 30년 갱신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30년 갱신으로 일반암으로 7천만 원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합이 1억이 암 진단 받게 되면 1억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유사암은 1,000만 원씩.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상해 사망 7천만 원,
질병 사망 7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망도 1억씩 플랜이 다 됐죠. 그러면 30세 결혼 막 하신 부양가족이 생기신 분들은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서 내가 암 진단도 좀 크게 가져가고 싶고 부양가족을 위한 사망담보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암도 1억 플랜 가져가지만 사망담보도 이렇게 1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가 한 달 보험료가 24,000원이에요. 그러면 사망담보 1억과 또 암 진단비 1억 했을 때도 한 달 보험료가 9만 원을 넘지 않겠죠. 그죠? 요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건 남성분.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금 남성분들하고 똑같은 플랜을 했을 때 한 달에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30세 준비를 했을 때 암 진단비 1억 그리고 사망담보 1억 해서 이렇게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뇌와 심장이에요. 뇌와 심장인데 또 뇌와 심장 이런 진단비 막 찾아서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구성하실 때 이런 2대 질환을 같이 세팅해서 수술비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은 암이나 어떤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협심증 이런 질환들은 솔직히 수술하고 어떤 재활 치료 없이 충분히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지만 이런 뇌 쪽 질환에는 풍이 오기 때문에 외관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은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의 보장은 암 진단비 못지않게 준비를 아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뇌 쪽 질환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뇌출혈도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이 굳어서 막히는 뇌경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외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은 이 세 가지 진단비에 대해서 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 심장도 마찬가지겠죠. 협심증을 포함한 허일성 심장질환 구성도 좋고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수술비 플랜에 이 2대 질환 진단비를 같이 구성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다 넓은 폭넓은 수술비 플랜이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 수술비에는 어떤 수술비가 있냐면 5대 기간이 있어요. 5대 기간. 그리고 또 18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회사마다 뭐 72대도 있고 많습니다. 이 수술 특약. 근데 이제 안에서 다 세분화로 빠지기 때문에 굳이 이 몇 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료 적정한 보험료를 하셔서 구성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통 실손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 외에 아까 암 진단비 플랜 구성하셨고 이제는 수술비 플랜을 구성하시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는 앞전에 바로 얘기했듯이 5대 기간과 40대, 18대 그리고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가입을 할 텐데요. 자, 5대 기간에는 뇌, 심장, 간, 폐, 신장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5대 기간 수술비는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 이거는 회사마다 다 따집니다. 그래서 관열 수술일 때 3,000이다. 그럼 비관열 수술일 땐 1,50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40대나 18대나 질병 여기에는 관열과 비관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면 각각 다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셔서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구성하실 때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질환을 수술하실 때 중복적으로 받으면 아까 소득비, 단절된 소득 대체할 수 있고 또 간병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보통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수술하실 땐 이런 카테터들이 다 비관열에 들어갑니다. 카테터 부정맥용 카테터, 뭐 경막의 마취용 카테터 아니면 식도용 부정맥 카테터 모든 게 다 이게 비관열에 들어갑니다. 관열은 우리가 이렇게 수술 도구를 조작을 해서 육안으로 보면서 막 수술하는 게 관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비관열로 하죠. 왜?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저렴하게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30세 남성 월 62,000원, 여성 5만 원입니다. 그죠? 이거는 20년 다 비갱신이에요. 갱신이 없어요. 100세까지 보장을 쭉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 암플랜 1억
그죠? 1억과 사망보험금 이렇게 했을 때 남성, 여성분 9만 원이 안 넘었죠. 9만 원에 월 5, 6만 원 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로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자, 수술 특약 한번 볼게요. 30세 남성 기준으로 볼 때, 자, 여기에는 뇌혈관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뇌출혈 3,000 이렇게 해서 5,000을 맞췄어요. 그죠?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2,000 넣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넣습니다. 이렇게 했고 5대 기간 수술도 3,000만 원, 그다음 40대 1,000만 원, 18대 500, 질병 수술비 30.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자, 30세 남성이 했을 때 2대 진단비와 수술 특약을 다 넣었을 때 월 62,000원이죠. 자, 보장이 어떻게 나가느냐 한번 볼게요. 자, 뇌경색 수술, 뇌경색에는 뭐라 그랬어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풍이죠. 풍이 오는 겁니다. 자, 뇌경색으로 수술했을 때 7,530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5대 기간 3,000만 원 들어갔죠. 또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대에서 1,000만 원, 18대에서 5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나가죠. 그리고 진단비 어떻게 해요? 뇌경색,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넣었죠. 진단비 2,00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7,530만 원이 나가고요. 만약에 뇌경색 수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관열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면 관열 수술을 안 했으면 5대 기간 수술비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러면 비관열 수술했어도 1,500이면 6,000만 원, 6,030만 원이 나가겠죠. 예,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나가,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가슴이 뻑적지근하고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게 대부분 뭐예요? 협심증. 그죠? 이거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죠. 협심증 시술 받습니다. 자, 협심증 시술 받게 되면 5대 기간 관열로 안 하죠. 이거 대부분 비관열로도 많이 합니다. 자, 관열로 했을 때 3,000만 원, 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40대 18대 또 1,530 나가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들어갔죠. 했을 때가 6,530만 원입니다. 만약에 비관열로 했다 그러면 5,000만 원 나가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의 가장 큰 질환에 드는 5, 6천만 원의 어떤 수술비나 진단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큰 질환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커버가 된다. 만약에 뇌경색도 아니고 뇌출혈은 뭐예요? 아직 혈압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왜? 혈관이 너무 얇아서 뇌출혈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으로 수술하게 되면 1억 가까이가 나갑니다. 그죠? 뇌출혈도 재활 기간 최소 1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에 대한 보장이 암 못지않게 굉장히 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즘들 이제 30, 40대 되신 분들도 노안으로 백내장 시술을 많이 하세요. 백내장 시술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백내장도 40대에서 50만 원 나오죠. 또 저희 특정 다빈도로 해서 30 나가죠.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30만 원 나가죠. 그래서 작은 백내장 수술을 해도 최소 110만 원이 나간다. 그런 거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또 4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 치질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치질 수술 실손보험에서 보상 안 되죠. 그죠? 치질 수술 해도 어떻게 나간다? 40대에서 100만 원, 18대에서 50만 원. 치질 수술만 해도 150만 원의 수술비가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재봉, 봉제 이런 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걸려요. 그죠? 수술하죠.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고 추가로 수술비 더 받습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40대에서 100만 원, 또 질병 수술비 30만 원 해서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백내장 같이 작은 질병에도 최소한의 100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수술 특약은 암 진단비나 어떤 진단비들은 최초 1회 아니죠. 한 번 받고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러나 이런 수술 특약은 어느 부위를 수술하든 반복적으로 계속 보험망기 때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진단비 구성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수술 특약을 같이 가져가시게 되면 월 크게 내지 않는 보험료로 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치료 비용입니다. 그죠? 토모테라피라든가 이거는 맘모툼이죠. 맘모툼. 우리 여성들 뭐 유방에 종양 생겼을 때 거의 흉터 없이 삽입해서 하시는 겁니다. 부분 마취해서 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암 진단받아서 먹는 어떤 고가의 약
같은 경우 아니면 사이버 나이프 이런 경우 모든 게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이들 후회를 하십니다. 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여유가 되시니까 이제 농담으로도 많이 여쭙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굉장히 좀 여유 있게 크게 준비할 걸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준비하실 때 알차고 실속 있게 필요한 담보들로만 구성해서 생활 필수품처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보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비가 부담되는 큰 질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금 보장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수술 특약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 특약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폭넓은 수술 특약 꼭 준비하셔서 간병비라든가 단절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암 진단비는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암 진단비를 최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좀 가져가신다면은 누구보다 가성비 뛰어난 보험을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암보험과 수술비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 통해서 꼭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도 암 진단비 추가로 좀 가입을 해보시고 게다가 수술비로 좀 보험을 보완해 보시는 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내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시거나 혹은 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의 장단점 비교인데요. 자, 보험에는 크게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민종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중에 어느 걸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이 둘의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네. 우선 보험료 산출 방식에 따라서 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만 납입하면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게 되는 것을 비갱신형 보험. 예.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끝까지 내야 하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가지의 형태에는 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당시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납입을 하면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혹은 총 납입 보험료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혹시나 많이 올라서 해지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이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비갱신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갱신형 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이유가 가입 당시에 저렴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비갱신형 보험은 상대적으로 가입 당시엔 비싸지만은 좀 그래도 같은 금액을 낸다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요. 이게 총 보험료가 그럼 비슷할지 이 부분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그렇진 않고요. 이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화면에서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이 좀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처음에 보험을 계약하게 될 때 이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을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보험 자체도 갱신형이라는 이름이 아마 보험 이름에 없을 거기 때문에 예. 비갱신형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5년 갱신형이 몇 개 섞여 있습니다만 이것도 20년 납입으로 나는 계약을 했으니까 5년 동안 뭐 4번 정도만 갱신하면 되겠지. 20년이 되면 어쨌든 이건 다 끝나고 내가 납입하는 기간은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예. 거고요. 또 하나 보험을 보여드리면 이런 보험도 있습니다. 위에 보는 지금 특약들은 전부 다 비갱신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특약들 우리가 주로 가입해야 되는 뭐 암이라든지 뭐 뇌나 심장에 대한 이런 3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입원비들은 전부 다 갱신형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보험들을 가입하시는 경우에 나는 20년 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 갱신인 경우는 4번 정도 그리고 3년 갱신인 경우에도 한 6번 정도만 갱신을 하면 나는 보험료 납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는 이 비갱신형 특약들은 20년을 내면 끝나는 게 맞지만 이 밑에 있는 주요 특약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가 100세 만기로 계약을 했다면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8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80세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험을 30세에 가입을 했다라고 치면 100세 만기 보험의 경우는 70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70년이라고 한다면 뭐 5년 갱신의 경우는 최소 14번 그리고 3년 갱신의 경우는 23번이나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는 분명히 내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 보험은 역전 시점을 맞게 됩니다. 이 보험료가 역전되는 시점을 보자면 약 45세, 물론 뭐 얼마큼의 갱신인지 보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45세에서 50세 정도가 되면은 이 보험료 역전 시점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30세에 가입을 했을 때 20년만 납입을 하면 보험이 끝나기 때문에 50세 정도 되면 나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갱신형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 역전 시점을 맞아서 싸게 가입하려고 했던 갱신형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보험료 예시표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입할 때는 저렴하겠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되고요. 이 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같은 보험사의 보험입니다. 하나는 갱신형, 하나는 비갱신형이죠. 처음에 가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만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텐데요. 처음 가입할 때 4,220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비갱신형은 36,000원, 거의 한 10배가 되기 때문에 갱신형이 워낙 저렴하니까 갱신형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갱신형을 가입한 분은 50세가 되면은 같은 금액을 납입하다가 보험료 납입이 끝납니다. 하지만 갱신형을 가입한 분들은 50세까지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지만 50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총 납입 보험료가 표에 보시는 대로
870만 원 대 5,300만 원, 약 7배 정도의 예. 보험료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험사에서 예시표로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오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표 밑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써 있죠. 이것은 단순 예시표일 뿐 추후 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즉 물가 상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험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경제 생활을 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는 반대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 그리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시기에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나중이 되면 이 보험에 대한 고민이나 부담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평생 갱신되는지 모르시고 이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가 좀 역전되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비갱신형이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건강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비갱신형을 가입할 수 없을 때라든지 내가 분명히 갱신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 아니면 뭐 많이 오를 것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험의 뼈대는 세웠기 때문에 다만 내가 요즘 심경의 변화가 좀 생겨서 뭐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고 싶어서 갱신형 보험으로 보너스처럼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거나 건강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뭐 간편 건강보험이나 유병자 보험 등으로 보너스처럼 갱신형을 가입해 놓고선 그 이후에 혹시라도 내가 그 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납입 면제라든지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일부러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굳이 90세나 100세까지의 보장은 나는 필요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80세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만 든든하게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갱신형의 위험성이라든지 나중에 많이 오를 것을 충분히 예측한 상태에서만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갱신형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데 불구하고 예. 혹은 갱신형 보험이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싸게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갱신형을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갱신 기간이 지나서 굉장히 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경우에 예. 나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가족들도 같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건강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집은 갱신형 보험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갱신 시점이 돼서 보험료가 확 오를 때 그때 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낀다든지 예. 아니면 오늘 같은 이런 방송을 보다가 내가 갱신형 보험이 좀 많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연령은 높아져 있을 것이고요. 또는 건강이 또 좋지 않아지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해도 건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변경하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지니는 수가 많기 때문에 나나 혹은 본인이나 혹은 이제 가족들의 보험이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가족들의 보험이 갱신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나중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는 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 뭐 가입 당시에는 별로 오르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가 너무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좀 억울해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받는데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보험료의 보험료는 얼마가 오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보험사조차도 갱신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를 올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 금액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 설계서에 있는 예시표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가입시키는 어떤 해당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갱신 시점이 돼도 얼마 안 오를 거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아무래도 주변 지인이나 친한 분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보험을 잘 모르는데 이걸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좀 뭐하고, 또는 내가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많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뭐 이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대비책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20년 갱신형 보험이 나온 지가 사실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 보험을 판매할 때도 얼마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면서 판매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보험이 얼마가 오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17년 정도는 더 지나봐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년 갱신형 보험을 판매하면서 이건 얼마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상식에도 좀 어긋나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절대로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 혹은 판매하시는 분들도 갱신이 얼마가 될 거다라고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20대나 30대의 어린 자녀들의 보험을 구성하면서 갱신형 보험, 뭐 20년, 30년 정도면 굉장히 길겠지라고 생각해서 갱신형을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20년형, 뭐 30년형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한 자녀들은 50세 혹은 60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왕성한 시기가 됐을 때 보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게 끝납니다. 하지만 20년, 30년 갱신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50세, 60세가 됐을 때 갱신 시점이 돼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20년이 지나면 70대, 80대가 되어서는 그때는 당연히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 있기 때문에 건강은 나빠져 있는데 이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일수록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갱신형 보험을 잘 가입해 둔다라고 한다면 50세, 60세 정도가 됐을 때 나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보험사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이 가격 부분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장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요. 갱신형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있고, 갱신형만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있고요. 비갱신형만 가지고 있는 보험사 혹은 갱신형, 비갱신형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 보험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섞어져 있는 보험사라고 한다면 내가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주변에 친한 지인분에게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은데 그분이 소속돼 있는 보험사는 주요 특약이 모두 다 갱신형이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갱신형을 가입해 있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형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이 워낙 대형 보험사들이 많고 또 보장 범위가 좁아져 있는 보험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수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이나 보장 범위가 적은 그런 보험을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이 보장이 100% 다 되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100% 다 되는 이런 가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갱신형 보험인데다가 혹은 뇌출혈 아니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장적인 면에서도 100%가 아닌 10%밖에 안 되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암도 그렇습니다.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다음에 방광암, 대장전막내암과 같은 생식기암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외감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사는 100% 지급하지만 어떤 보험사는 10에서 20%만 지급하는 보험, 그런데다가 내 보험은 갱신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보장적인 면에서도 불리하고 또 경제적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을 할 때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고 나중에 더 많이 낼지도 모르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적인 면도 부족하고 또는 나중에 얼마 오를지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을 가입하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지니는 굉장히 여러모로 좋지 않은 보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보장적인 면도 꼼꼼히 보시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도 꼼꼼히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보험이란 게 워낙 복잡하고 또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개개인의 건강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뭐 나이, 연령,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1대1로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젊은 분들은 갱신형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략적으로 내가 갱신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략을 잘 수립하시는 것이 좋고, 최소한 비갱신형으로 어느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신 후에 내가 부족한 부분만 갱신형으로 보너스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두 알고 있지만 나는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상의 이유로 갱신형만 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갱신이 요즘은 5년, 10년 갱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갱신형도 나와 있고 또 보장도 더 좋은 보험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나 가족 모두가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리모델링이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보험의 전략을 잘 수립하고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종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님의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제 동생 건데요. 예.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잘못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남동생분 있을까요? 네네. 예,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30대 중반, 30대 중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보험의 어떤 부분, 보장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연락을 주신 걸까요? 아니, 얘가 무슨 종신보험 하나 가입해서 보험료도 비싸고. 예, 종신보험 쪽도 확인을 해보고요. 뭐 20년 납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얘는 33년 납이나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그래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빠르게 해볼게요.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중반이신 이 남동생의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삼성생명의 통합스마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33년 납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 한화에서는 손해보험 준비해 주셔서 월 납입되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 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30대 남동생 보험 문의 주셨는데 특히나 이 종신보험도 걱정이 되고 좀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정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증권 잠깐 보고 있는데요. 네. 자, 2014년도에 삼성생명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동생분이. 근데 이제 월 17만 원씩 나가요. 근데 여기는 일단 담보 설명 조금 해드리면 이게 종신보험입니다. 종신 사망보험금인데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1억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월 납입하는 17만 원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사망보험금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동생분이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제가 특약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CI 보험이 5천만 원이 돼 있고 두 번째 CI 보험도 5천만 원 돼 있으세요. 근데 이게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CI 보험 하면 중대한 질병으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암 진단 정도 받았다. 그러면 솔직히 암 진단은 이 중대한 질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암 진단비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분이시고 하면 이제 암 외에 다른 질환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CI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뇌나 심장 이런 쪽에 진단을 받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받아야지 이 CI 보험에서 나가는데 솔직히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끊어주는 의사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암을 제외한 다른 질환에 대한 보장은 조금 보장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약으로는 뭐 수술비도 있고 입원 특약도 있고 뇌졸중 수술비 이렇게 특약들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계약이 사망이고
중대한 질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 남동생으로 봐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입하신 게 있어요. 2009년도 근 10년 됐네요, 그죠? 예. 하나 손해보험에 한아름 플러스 손해보험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여기는 한 달에 8만 원씩 20년인데요. 실손 의료비만 여기는 갱신이고 다른 저기 입원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입원하면 1억 한도, 또 통원하면 30만 원 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손해보험의 실손 의료비 보장은 굉장히 잘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만약에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신 건가요? 예, 이게 너무 비싼 거 같고 이게 뭐 저도 오랫동안 내야 되는 거 같고. 네, 납입 기간도 33년 납으로 되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별로 저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삼성생명에 CI가 5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를 손해보험 회사에 암도 5천만 원, 뇌나 심장 쪽에 진단비도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뭐 수술 특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배상 책임까지 같이 껴서 후유장애, 우리 요즘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짜리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비와 후유장애 또 수술도가 껴서 이렇게 손해보험으로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길게 안 내고 조금 내도 된다는 거죠? 그 새로 가입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새로 가입하는 거는 뭐 삼성생명처럼 이게 길게 33년 동안. 20년 납으로 조정을 해드렸고요. 예. 납입 기간은 20년 납, 보장은 100세까지 하고 요즘 이제 무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 나가지 않는 무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보험료도 더 저렴하게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인데요. 전화 잘 주신 게 문의하신 삼성생명 종신보험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남동생분 보장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추가로 보완책 세워드렸는데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둘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